네, 제가 이 집에서는 한 근 20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 10년 정도는 이 집이 제 외갓집이었는데 그 외갓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일이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제 외삼촌인 권진규 화백 이 아뜰리에에 조그만 아이로서 드나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집이 이 안채 이사를 와서 한 3, 4년 같이 살았고요. 그 이후 이제 외숙이 1973년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 가족만 이 집에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죠. 네, 이 아뜰리에는 이제 권화백께서 귀국하시고 모친의 자택 옆에 바로 이제 지은 본인이 설계해서 지은 그러한 작업 공간인데 이렇게 나무 계단을 통해서 2층에 보관소에 올라가게 돼 있고 이 2층 보관소에는 작품 본인이 만든 작품 그리고 테라코타 틀을 이렇게 쭉 보관해 두셨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 공간이 저한테는 좀 옥죄 오는 공간인데 본인이 결국은 저 2층에 저 석가래에 목을 메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가 또 보게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오래 지나서 그런 트라우마는 없어졌는데 한동안은 상당한 이것이 제겐 트라우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이 쪽문이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한 평 정도의 그런 쪽방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무시면서 또 책도 읽으면서 여기 아주 작은 방인데 그 대신 이제 자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늑합니다. 벽면이 이제 보수를 하면서 이제 새로 시멘트가 칠해졌는데요. 여기에 여러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보에게 침을, 천재에게 존경을 그런 낙서도 있었고요. 여러 미술이랑 관계된 그런 낙서들이 여기에 이제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물이고요. 또 이런 테라코타 조각 진흙 작업을 할 때 항상 물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물을 길어서 이제 쓰기도 하고 여름에는 여기다 이제 수박도 채워놓고 이제 냉장고 대용으로 쓰기도 했죠. 이런 의자들도 본인이 스스로 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줄 또 이런 나무들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아주 쓸만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마, 테라코타 조각을 굽는 가마였는데 여기서 이제 땔감을 하고 떼면 이 전체가 그냥 굉장히 훈훈해졌죠. 근데 이 가마는 이거 외에도 이 바깥에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바깥들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가마가 이제 더 큰 거였습니다. 이거는 좀 작은 것들을 굽는 그런 가마였고 큰 것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노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죠. 네, 이 방을 저희는 이제 건너방이라고 했는데요. 이 방은 이제 권화백께서 모친과 사실 때 권화백이 쓰시던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릴리프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석회로 만든 것이었고, 채색이 돼 있어서 상당히 색감이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 색깔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제 거의 그대로인데 하나 달라진 점은 원래는 여기에 담이 있어서 대문이 그리고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나 모델이 드나들 때는
이쪽 아틀리에로 직접 통하는 그런 대문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쪽문이 있어서 이제 살림체하고 드나들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조는 원래 저의 정릉집에 있었던 것이고, 이 정릉집에서 마룻방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부 변경된 것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석회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부 뜯어내면서 깨졌는지 세면으로 바뀌었고요. 이 석회에 채색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여기의 색은 이제 고동색이었고요. 일부는 이제 저거는 하얀색 그대로 있고, 여기에도 옅은 고동 황색이 칠해져 있었죠. 지금 상태보다는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런 개, 아마 이중섭에서 모티프를 따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분이 벽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보시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좀 여건이 안 됐겠죠. 이 벽화라는 것은 큰 저택 같은데 넓은 벽면에 해야지 이제 이 폼이 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신 거죠. 본인이 아마 굉장히 해보시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저희 외숙인 고나백께서는 그게 아주 그렇게 따뜻한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좀 미화가 돼서 그런 것이었고, 그렇지 않고 좀 냉랭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유독 제가 이 아틀리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예. 그것은 아마 제가 이제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좀 미술에 좀 어느 정도 재질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능을 가지고 조그만 이제 동물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재미있게 보신 거죠. 아마 내적으로는 굉장히 상당히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에는 또 같이 살면서 옆에서 느끼기로는 상당히 냉랭한 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어떤 장인과 같이, 그러니까 예술가라기보다는 아주 직업인으로서 철저한, 좀 완벽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생활 자체가 이분은 상당히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오후도 한 5시 정도 되면 모든 작업을 완료를 하고요. 제가 5시 이후에는 어떤 미술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을 간단히 하시고, 이 골박에 들어가시면, 괴테 같은 이런 일본 문고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문학작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화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다음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기획도 하시고, 그날 했던 거를 정리 일기 형식으로 쓰시고, 이제 이런 생활이셨죠. 예, 상당히 많은 책을 읽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외숙께서 수학이나 물리에 대한 에 대한 정식 교육은 물론 없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쪽 분야와 이 조각 미술과 상당히 통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에 지인이셨던 박해일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계셨는데, 그분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셨습니다. 음악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셨지만, 그분하고도 이 첫 대면에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지인으로서 이 관계를 가진 걸 보면, 그런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애호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 특별히 조예가 깊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애호가였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호가였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옛날 그 턴테이블을 깔고 음악 했는데 뭐 드비시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높이가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 멋있습니다. 예, 소리가 멋있고 거기서 느끼는 어떠한 그런 것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노래하는 여자들에 대한 두상이 여기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음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죠. 네. 제가 경기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반에 들었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우연히도 지금 경복궁에 그 동십자각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그 기마경찰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외숙이 이 말조각 하시는 거는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말조각 하신 거는 그 일본 시절에 주로 하셨고 이 장소에서는 말조각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 그림을 굉장히 여러 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제가 미술반에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보는 눈이 있다 그런 그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술을 전공해 볼까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고, 그래서 중3 때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외숙께 부탁을 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각을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고대상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숙께서는 이 정도면 뭐 대학 갈 만하다 그렇게 하셨고, 저도 이제 좀 신이 나서 이 진흙 조각을 했죠. 한 2달 걸쳐서 제 얼굴을, 이 두상을 완성을 해왔는데, 그 과정이, 저는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대충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 더 해라. 그래갖고 결국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그 진흙 작은 조각 하나를 더 붙이고 띄어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좋아지더군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했던 저보다는 사실 1살 위인데, 이 권옥연 화백의 딸인 이나 씨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기중학 3학년이었고, 권이나 씨는 이화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화여고 1학년이었죠.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두 제자라면 두 제자가 저하고 권이나 씨죠. 그러니까 권진규 화백의 모친 저로서는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그 당시 제동, 팔판동 이런 데 이제 절들이 있었는데 그 절이 나중에 이제 성북동으로 이제 옮기기도 했죠. 거기 가서 굉장히 저도 절을 따라서 많이 다니고 그 예불에 참여했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안 분위기가 그 불교에 어릴 때부터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그 예술관하고 통하는 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정진을 통해서 어떤 예술의 조금 더 높은 경지로 오르는 스타일의 그러한 예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자연히 뭐 거의 방법론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권아베께서 이제 저랑 그 미술에 관한 거 여러 이제 말 상대가 없으니까 아마 어린 그 저를 데리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조각의 전통 뭐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하셨어요. 예,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각에 대한 그 전통이나 그 문화가 그 다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신라시대 토기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불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능묘에서의 동물상,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장인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요새 뭐 이런 정말 좀 험하게 이야기해서 조각가 나부랭이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옛것에 대한 상당한 그 존경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소화해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갖는 추측으로는 그 이집트 또 뭐 메소포타미아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술이나 조각하면 그리스 로마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외숙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카데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또 원류 이렇게 자꾸 거슬러 가시는 그 본태적인 것에 대한 그 추구가 있으셨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이집트에 대해 생각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여러 도화를 보셨을 거고 그 이집트 인들이 남긴 그런 동물에 대한 동물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을 하셨을 거라고 참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나 그런 장식품으로 보기보다는 그 뭔가 정령이 있는 그런 그 영혼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 방법이다라고 보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즐기고 아름다운 것을 그런 예술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스피리추얼한 그런 거에 그 방점을 두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물은 본인이 항상 작업을 할 때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보통 제자라든지 잘 아는 지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을 선택을 한 거고, 그 모델료 부분은 이제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카피 하나를 이제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굉장히 그 처우에 대해서는 후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 한 모델은 제가 잘 아는 모델은 이제 영희인데요. 영희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몇 살 위여서 제가 영희 누나라고 했는데 주로 그 부엌 살림을 해주던 그런 누나였죠. 네. 선이 굵고 머리숱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보통 그 제가 느끼기에 선호하는 그 모델 스타일은 그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한 그런 그 모델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좋다, 우리나라 화가로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데 하나는 한 분은 이중섭의 소그림은 뭔가 그 움직이는 뭐가 있다. 사실 대단하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외숙께서는 사실 추상성에 대한 추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겉핥기식이다. 좀 그런 게 추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이 작은 골방에서 외숙과 자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기억에 의하면 저는 이제 어린아이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 일찍 자기 때문에 이 잠을 자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화하는 소리에 제가 살며시 잠을 깨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상은 이제 청경자 씨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뭐 1시간이고, 요즘 뭐 1시간 통화하는 일이 요즘 세대 사람들한테는 흔한 일이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전화 문화가 굉장히 빨리 끊는 거였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깊숙이 뭐 그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생활 주변의 어떤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뭐 그 권하백 사후에 사실 많은 인정을 받았는데, 또 일부는 미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김환기나 이중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하백께서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시다기보다는, 근데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일단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 여건 내에서 거기까지 갔다. 그 후진으로서는 그 넘어야 될 어떤 그 고지의 선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젊은 세대에서 노력을 해서 그거를 넘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뭐 그런 위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보면 충분히 견줄 수 있는 대상이고, 또 투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많이 놀랬죠. 이게 무슨 일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죠. 이분은 저는 이제 교수로서, 특히 이제 수리과학에 관련된 교수로서 제가 하는 해석은 이런 거죠. 수학이나 조각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그 단계를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하면 그 계단을 뛰어오를 수가 없죠. 근데 뭐 그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런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에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셨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게 사람을 너무 약하게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건강도 좀 쇠약해지셨고, 원래는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이분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아마 간절히 그렇지 않아 초연한 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바랬던 것은 주변에서의 인정인데, 인정에 굉장히 박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도 한계가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제 주변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